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납부 대상자가 되고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 상반기 사업부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그리고 소액부징수자인 경우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소액부징수자의 경우 기존엔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제외되었으나 2022년 귀속부터 5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 기준액의 절반에서 중간예납 기간 중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 고지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중간예납 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고,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어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올해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기결산에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계산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2022년 6월까지의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보과세액 등을 차감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계산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세액계산 및 신고 탭, 중간예납 기타 신고에 있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메뉴를 작성합니다. 그럼 신고서를 작성해 볼 건데요. 해당 메뉴는 다른 메뉴에서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입력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탭에서 중간예납 추계 신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주황색 1번 중간예납 세액 계산에서 7번부터 9번 항목을 직접 입력해 중간예납 기준액을 계산하는데요. 선택한 사유에 따라 중간예납 세액 계산 항목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유 1번으로 선택해 신고할 경우 중간예납 세액 계산 항목들은 작성하지 않고, 사유 2번으로 신고한다면 2022년 귀속부터 중간예납 기준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2번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을 작성하는데, 이 중 중간예납 기간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탭에 작성된 금액이 불러옵니다.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탭에는 중간예납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작성합니다. 해당 탭도 불러오기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해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대표회사에서 작성합니다.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에 각 소득구분별로 총수익금액, 필요경비를 입력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를 입력할 땐 근로소득공제는 2천만 원 한도로 공제되므로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에 작성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에 반영됩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소득별 소득금액은 공란으로 반영되며, 사업소득 결손금은 결손금 공제 순서에 따라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액에 반영되고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만약 2022년 상반기 소득금액을 모른다면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기간을 1월에서 6월로 변경하고 가결산한 후 해당 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소득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탭으로 이동해 상단 세로 불러오기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버튼을 클릭하여 11번에 반영합니다. 만약 중간예납 기간에 종합소득이 결손이라면 공란으로 반영되는데 금액을 음수로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러오지 않는 항목은 외부 입력이므로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던 계산 순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고 반으로 나눠 중간예납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까지의 세액공제, 기납부 세액을 모두 차감해 최종적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이 계산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므로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까지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소득 및 주택매매업자의 경우에는 주황색 4번 주택매매업 해당 여부를 여로 선택하고 산출세액을 직접 계산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신고서를 저장하고 마감 버튼을 눌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식을 마감합니다. 마감이 완료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 신고 파일로 제작해 홈택스에서 변환 제출합니다. 신고를 완료했다면 납부도 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 납부서를 출력하려면 중간예납 납부서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납부서 탭에서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이용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에서 산출된 세액을 불러옵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최신 버전으로 받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을 사유 2번으로 신고할 경우 인쇄물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비율을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소액부징수 납부면제 대상이라면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하지 않으므로 중간예납 납부서에 금액이 불러오지 않도록 업데이트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